오늘 오전에 이 소식 접하신 분들은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영화계를 이끌었던 원로 배우죠. 김지미 씨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계속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최근에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아이고.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네. 김지미 씨가 대중 앞에 서서 영화나 배우의 삶에 관해 얘기한 건 마지막이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였습니다. 당시 하신 말씀을 보면 약간 작별 인사 같기도 한 게요. 네. 배우로서도 또 인생으로 봐도 종착역에 가까워져가는 시간이 돼간다. 가슴속에 영원히 저를 간직해주면 좋겠다, 고맙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고인의 빈소와 장지는 추후에 일단 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화인들이 영화인장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영화계 인사들이 주도해서 이제 원로 배우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영화인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딱 김지미 씨 뭐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서구적인 외모 그리고 독보적인 카리스마. 정말로 한국 영화계의 산 역사,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뜰은 상감께서 납칠 것이 아니옵니다. 자 어서 내전으로 상감도 자 어서. 여보,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여보, 여보,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최재명 교수님 이 영화 저희가 살짝 보여드리는 것마다 저 영화 내가 극장에서 정말 진짜 울면서 이렇게 눈물 훔치면서 봤지 감명 있게 봤지 아마 추억이 싹 파노라마처럼 스쳐갈 거예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 생각 난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김지미 씨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영화 보면서 이제 추억이 새롭게 나올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김지미 씨 어렸을 영화. 때 봤죠.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뭐 김지미 씨가 활동하고 전성기가 좀 지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보게 됐는데 네. 김지미 씨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무파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셨어요. 그야말로 노련미가 있고 그다음에 강인함도 있었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걸로 네네. 보여지는데 사실 김지미 씨는 덕성여고 재학 시절에 원래 외교관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허. 우연히 소위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어. 김기영 감독님 네, 당시에 네. 이분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와. 그래서 이분이 17살이던 김지미 씨를 영화에 데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야, 그 당시에도 길거리 캐스팅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다음에 뭐라고 근데 김기영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캐스팅을 했대요. 네. 그래서 1957년에 영화 황혼열차로 와 데뷔를 진짜 했거든요. 봐봐 옛날 네. 사진인데 와 진짜 대박 대단하죠. 사건이다 진짜. 서구형 외모이기도 약간 하고. 마릴린 먼로 아니 오드리 헵번 맞아요.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포즈를 찍었고 대박 사건. 네. 그래서 1957년에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네.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가 김지미 씨를 거쳐간다고 할 정도로 야요 앞에 우리 엠비에 예. 있는 충무로 아니 친숙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화들이 김지미 씨를 캐스팅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수백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60년간 공식 기록으로만은요 네. 37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어요. 근데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이런 있다는 건 생각이 기네스북에 들거든요. 안 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와, 확인 좀 해봐야 더 많이 찍은 사람이 있나? 출연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면 지금 김지미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700여 편 와. 이상이 출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비공식적으로 출연한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요.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 하면 세 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냐면 네. 윤정희 씨, 문희 씨, 남정임 씨인데 와. 이분들이 활동하기 전에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오래되신 영화, 진짜 영화를 정말 17살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왕언니시네, 왕언니. 왕언니시죠. 그래서 이 김지미 씨의 노련미와 여성미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무파탈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화계의 유명한 여장부로도 통했다고 합니다. 여장부 당시에. 기질도 있어요? 네, 그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네.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불릴 만큼 본인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그런 세상에. 여배우였다고 합니다. 4번의 결혼을 하셨고요. 어머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3번 결혼해서 3번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제 4번의 결혼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릴 정도로 자유분방하면서도 자신의 선이 강한 그런 연기를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실 8번 결혼하고 8번 이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번 결혼과 4번 이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시청자분들도 하진근 평론가님 그 얘기하니까 맞다 김지미 씨 결혼 많이 했었지. 그러면 김지미 씨가 사랑한 4명의 남자분들은 대체 누구예요? 김지미 씨의 그 결혼의 역사가 그때그때 매번 국민적인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일단 김지미 씨가 1958년에 18살의 나이로 홍성기 감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슈가 됐던 게 일단 그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톱스타였거든요. 네. 신인이 18살, 그 어린 신인이 데뷔해서 톱스타 막 듣는데 되자마자 결혼을 한다는 게 아하. 거기다 16살 연상의 홍성희 감독이 네. 그랬거든요. 네. 결혼한다는 게 이슈였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다음 톱스타였던 최무룡 씨하고 스캔들이 터집니다. 어머나! 유부녀인 상태에서. 어머나! 그래서 근데 최무룡 씨는 또 유부남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래서 김지미 씨하고 최무룡 씨가 당대 톱스타 남여잖아요. 네. 간통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하하. 구속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또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도가 돼서 그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야. 저 두 사람이 간통을 일으켰을 당시에 네. 최무룡 씨한테는 딸이 셋이 있었고 네. 아들 최민수 씨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러시고 맞다 최민수 씨 아버지지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대박 되는 사건. 건데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다 이혼을 하고 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딸을 낳고 또 살았었는데 아하. 최무룡 씨가 계속 영화 재개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네. 결국 1969년에 두 사람이 또 이혼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혼한 게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혼도 이슈가 된 거예요? 그때 이혼하면서 최무룡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대박 사건. 이거 영화 대사 이거 아니에요? 한국 역사에 남는 그 말인데 저게 저 두 사람이 이혼할 때 나온 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최민수 씨는 저때 이제 김지미 씨를 어머니로 또 모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나중에 2012년에 뭐라 그랬냐면 네. 지금도 김지미 씨 만나 뵈면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최민수 씨가 와.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떠들썩하게 이혼을 했는데 네. 그로부터 7년 뒤에 또 이제 떠들썩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데요, 또? 김지미 씨가 또 당대 톱스타하고 이제 연문을 뿌리게 된 것인데 네. 이번에 만난 톱스타는 7살 연하의 에? 톱 가수였습니다. 어머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까지 최무룡 씨와의 그 뭔가 결혼 스토리만 봐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인데 톱스타 당대 톱 가수 7년 연하 대체 누굽니까? 김지미 씨는 지난 1976년에 당대 최고의 톱스타 나훈아 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다 이 사실혼 관계를 종결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나훈아 씨가 기자들을 만나 이런 설명을 하기에 이릅니다. 뭡니까? 파경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남자는 돈이 없어도 되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전 재산을 넘겨줘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에 김지미 씨는 1991년에 부모 주치의였던 심장병 전문의와 4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하. 11년 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오해는 마세요. 뭐 결혼을 많이 하시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근데 이 스타도 당대 최고의 톱 스타로서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화려했는데 뭔가 거침이 없고 아까 여장부도 말씀하셨잖아요. 최진봉 교수님이 뭔가 거침없고 되게 솔직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김지미 씨가 여장부라고 불렸는데 이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 많은 남자, 어린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다 살아봤는데 뭐 남자는 별거 아니더라. 항상 뭐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 이런 식으로 말도 했었고 그런데 함께 자녀나 길렀던 최무룡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호탕하게 그냥 솔직하네요, 진짜. 있는 그대로 네.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지미 씨의 존재 자체가 좀 불가사의한 면이 있는데 왜요? 요즘도 젊은 여성 톱스타 배우가 다른 남성이랑 불륜하다 걸리면 연예계 활동 되겠습니까? 아하. 엄청난 지탄이 쏟아질 텐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었고 여성은 일부 종사해야 된다. 어딜 이혼하느냐 이런 관점이 있었던 사회였던 그리고 거예요. 간통죄도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 네. 형법, 법적인 죄도 되고 그렇죠. 처벌도 받고 네. 그랬는데 김지미 씨는 이혼을 여러 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도 톱스타의 자리를 계속 지켰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여성 트로이카 생기기 전에 최은희 씨가 톱스타 당시에 네. 최은희 씨 라이벌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세대적 교체가 돼서 트로이카가 나타났는데 또 트로이카의 라이벌 김지미. 야. 혼자서 그 자리를 계속 최고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네.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인데 우리 시쳇말로 하는 뭐 17대 1로 싸운다 뭐 그런 상황이면 것처럼. 상대편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세대 와. 교체가 되는데 혼자 세대 교체 안 되고 네. 수많은 스캔들이 있는데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야.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던 분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톱스타가 대부분 청순 가련 이런 이미지로 쭉 가거든요. 김지미 씨 혼자만 아니에요. 아. 뭐 되게 센 역할을 계속 맡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판무파탈이란 얘기도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이었고 네. 걸크러쉬의 원조였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많은 영화를 통해서 사랑과 또 감동과 뭔가 공감을 줬던 김지미 씨. 이제는 고통 없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상포진도 앓고 그리고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게 무슨 황당한 제목이에요,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네, 무척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퍼지는 포스터 한 장이 논란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조진욱 씨는 과거 소년범 전력 때문에 지금 각종 의혹 속에 있고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누군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예, 위아웅 그리고 조진웅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써 있고요. 양옆에는 강도 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네. 또 저 손가락 표시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어머나. 특히 아래측에 보시면 만세를 하는 환호를 하는 군중의 실루엣도 그려져 있고요. 네. 특히 태극 문양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색, 푸른색 원형 그래픽도 더해진 포스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최진범 교수님, 네. 일단 저걸 보고 우리가 감동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저 포스터야. 지금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하죠. 저건 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포스터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기 유포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저도 뭐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을 뭐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예요, 이게? 누리꾼들도 대부분 이순신 장군을 왜 끌어들이냐 이런 글이 많고 역사적 영웅과 소년범 전력 논란 배우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모욕적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네. 일부러 더 욕먹이라고 만든 포스터 같다.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이게 조진웅 씨를 응원하려고 만들었을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조진웅 씨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티?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만들어서 뿌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조진웅 옹호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러면서 옹호하는 세력들에서 비판적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건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만든 사람을 좀 찾아내서 밝힐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포스터를 만들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도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박성매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 물론 이제 만약에 누군가 뭐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저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포스터를 처음 제작해서 유포한 사람을 뭐 사이버 수사대가 좀 찾아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올린다면 이걸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올린 사람이 조진웅 씨를 사칭했다면 이때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종의 홍보 내지는 풍자 행위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만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 포스트를 제작하고 올린 사람도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없는 수준, 자신을 찾기 위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소지가 많은 포스트를 제작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드러날 수 있을지언정 제3의 기관 내지는 경찰이 개입할 만한 사안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런 행동을 누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조진웅 씨는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금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 조진웅 씨 논란으로 여전히 시끌시끌한 구석이 있다면서요.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과거의 법적인 처분이 끝난 소년 범죄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벌어졌고 이게 정치권 논란으로 또 비화됐거든요. 그랬죠. 그 와중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만약에 위약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요? 일부 매체가 위약금이 최고 100억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어머나.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근거는 없는 것이고 추측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네. 아마 그리고 내년에 조진웅 씨가 주연으로 지금 이미 촬영이 끝났다는 그 드라마를 방영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아마 또 논란이 내년에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시끌시끌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지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야, 우리한테 참 친숙한 배우 양택조 씨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수차례 생사를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세상에. 그런데 최근에 고 이순재 씨의 장례식장을 찾았던 조문을 왔던 양택조 씨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조 감독을 했었다고 영화에 목격자라는 역할로 출연을 하셨어. 그래서 이 형이 난 형이라고 부르지. 쟤는 큰 감독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제 덕을 좀 보겠구나. 그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연기자가 돼가지고 덕을 못 보고 갔어. 저 양반이. 사람은 다 누구나 오면 또 가게끔 돼 있는 건데. 나도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지만 갈 뻔한 그 고비가 많았다고. 간경화지, 심근경색이지, 부정맥이지, 뇌출혈이지, 뭐 담도 협착증이지 말도 못해 나는. 간이 돌멩이가 되니까 그 상태로는 3개월밖에 못 사니까 3개월 시간 선고 받은 거지. 몰랐어요. 그죠? 시청자분들도 어머 세상에 우리도 몰랐어 아마 그러실 텐데 죽음의 문턱에서 많이 돌아와서 그럴까요? 뭔가 슬픔, 고 이순재 씨의 그 영정 앞에서 빈소에서 슬픔보다는 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본인도 이제 죽음의 경계를 여러 번 넘나들 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87세십니다. 그리고 지금 데뷔가 63년 차 되는 원래 배우신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의 모습이 내일이 되는 게 얼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슬픔보다는요 동료애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가겠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맞아요. 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그 슬픔이 더 많이 복받쳐 오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곧 나도 형님 따라 갈 거야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오면 가게끔 돼 있다. 와, 그게- 젊었을 때 모습인가 봐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네. 뭐 잠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간경화,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담도 협착증. 아유 세상에. 근데 이게 이제 지난 2005년에는 간경화 3기가 됐대요. 그래서 어머나. 3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려고 유언을 남겼던 경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 이식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체중이 75kg에서 67kg까지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싶어서 소파에 누워서 유언을 하려고 자식들을 모두 오라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선고에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긴 그 이후에 죽는 줄만 알았던 자신이 안 죽었다며 이 얘기들을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그럼 지난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이담 아나운서. 그럼 지금은 건강한 거예요, 지금 양택조 씨가?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와, 기적이네요, 정말 진짜. 가족들의 엄청난 보살핌 덕에 정말 기적적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신 건데요. 네. 그 당시에 30대 아들이 간이식을 해준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따님이 이 뭇국을 끓여줬는데요. 그 따님이 끓여준 뭇국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원래 다른 건 음식이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소화가 안 돼서 먹지를 못했는데 딸이 뭇국 끓여줬는데 이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지금도 저기 묻국을 드시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묻국을 따님이신가 먹었다고. 봐요. 어머나. 네, 그러셨고요. 또 양택조 씨가 처음에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삶을 아예 포기해서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술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술을 워낙 좋아하시는데 술까지 더 마셨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아들이 간을 주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어머나. 네, 그런데 솔직히 자식이 목숨 바쳐서 아비를 살리겠다는데 어느 누가 그래 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나 수술 안 한다 했었는데 아들이 저렇게 혼자 다 알아보고 다 준비해서 나를 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리고 30대 아들이 간을 주니까 몸이 30대가 됐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오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지금 제2의 인생, 제2의 생명을 지금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지금은 안심할까요? 그렇지 않대요. 지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우리 딸내 가족. 이거 이제 우리 사위 장현성이 배우로선 훌륭하지.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아빠, 그래. 저기 뭐야? 내가 이거 정리하고 갈게. 잠깐만. 검사할 게 있어. 왜 열어봐, 네가? 술. 어이? 맥주. 야, 그거 엄마 거야. 무슨 엄마 술도 못 마시는 엄마 거야. 엄마 요새 마셔. 거짓말만 하고 있어, 진짜. 아빠 여기서 아까 막걸리 꺼내왔지? 야, 뭘 소시락거리냐? 이건 뭐야? 뭐야? 이거! 그거 소주지 뭐야? 근데 엄마 먹는 거야? 아니 무슨 술 막걸리에다 맥주에다 그냥 종류별로 사다 놓으셨네 진짜 술을. 진짜. 엄마가 사다 놓은 거야. 나 엄마한테 먹으라고. 다 나 이럴 먹으라고. 거야, 내가 엄마한테. 내가 다 가져갈게. 간다. 너 술 많이 먹지 마. 무슨? 아빠 나 마시지 마. 부녀지간에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모습은 사랑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저러면 안 돼요. 양택조 씨 아드님이 간을 이식해 드려가지고 지금 제2의 생명을 살게 해드리는데 저 술이 양택조 씨한테는 그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독약이 될 수도 안 있는 돼요, 거잖아요. 진짜 안 돼. 딸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로만 계속 드시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 금주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녹음까지도 받아놨다고 합니다. 또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양택조 씨 말로는 본인도 조심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앞으로 작품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확실하게 안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희곡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멋진데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작품도 잘 나올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헬스장도 다니고 어머나, 잘하셨어요. 예, 아침 식사는 뭐 고구마, 달걀, 사과를 하고 아유, 잘하셨네요.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주장한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네. 그 주장대로 맞아요. 술은 좀 끊으셨길 바랍니다. 술 베란다에 숨겨놓으시면 안 돼요. 창고 쪽에 정말 다 검사 들어갑니다. 진짜로 다시 찾은 삶 건강하게 잘 누리시길.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행복과 사랑을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깜짝 발표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 국민의힘의 인요한 의원입니다. 어허. 이 자신에 대한 거취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겠다. 국회의원직을 떠나서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네.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야, 인요한 의원 하면 여러분 다 어머 저분 하실 건데 정말 우리한테 뭐 친숙한 분이죠. 막 전라도 사투리, 순천 사투리 잘 쓰고 막 그런 분인데,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었어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내려놓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담 아나운서, 비례대표는 내려놓으면 다 그다음 공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승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허. 일단 인요한 의원은요,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8번이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당시에 18번까지 입성을 했습니다, 네. 국회에.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19번이 누구냐? 그 19번이 금배지를 달게 되는 거거든요. 어허.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was never on the ground. I've got no roots, but my home. 하체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의 힘을 길러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면 신발이 필요 없을까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발목, 다리 다 힘이 없어 약해졌기 때문에 발이 덜렁덜렁 움직일 수 있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는 변호사,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소희 변호사는 15살 때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됐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변하는 인사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영입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된 순번 19번을 받았지만 결국 18번 후보까지만 당선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인요한 의원의 사태로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야, 뭔가 하재근 평론가님 사연이 있는, 이제 배지 다실 분이니까 의원님 네. 되실 분이니까 사연이 있는 분이군요. 네, 이제 그러한 사연이 있는데 저 사연이 유명한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SNS를 그동안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아, 그래요? 네, 저 이소희 변호사의 영상 중에 조회수가 137만 회를 넘기게 있을 정도로 어머나. 그 정도로 널리 저 이야기가 알려진 거예요. 네. 그 이게 137만 회 영상이 하반신 마비 25년 차 내가 이룬 것들 이런 영상이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사용 가능한 화장실 찾다 멘붕 아이고. 57만 회, 네. 계단 있는 식당 앞 좌절 아이고. 12만 회 네. 이런 영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일상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어려움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밝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네. 호응을 받은 것인데, 뭐 그 밖에도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이런 식의 영상들이 잇따라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본업은 변호사였고 이제는 배지를 다실 국회의원이 될 거고, 그리고 SNS 활동 아마 계속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배지의 무게감으로 그 SNS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들 있죠. 생활 속 어려움들, 그걸 의정 활동에서 멋지게 또 펼쳐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 뭐가 이담 아나운서 이 제목이, 책 제목이 새로 신간 나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너무나 어설픈 그래도 도둑. 와. 뭔가 정말 소설의 제목 같은데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제 새벽 3시 50분쯤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어허. 근데 저희가 보통 전해드린 소식에서 항상 금은방에 도둑이 나타났다 그러면 단 몇 초 만에 뭐 다 훔쳐서 싹 그래서 달아났다. 막 쓸어가잖아요.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도둑은 뭔가 어설픕니다. 에이?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네, 캄캄한 새벽 오토바이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섭니다. 네. 곧이어서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성이 둔기를 들고 금은방을 향하고요. 그러더니 손에 든 둔기로 금은방의 유리문을 쾅쾅 내리칩니다. 어머머. 그런데 둔기 공격에도 유리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허. 이 남성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일단은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서 지금 미수에 그쳐서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리길래 안 깨지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잤죠?
현관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가 좀 굵고 느린데 설치한 친구한테 얘기해 보니까 뭐 강화유리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강화유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깨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둑이 깨려고 뭐 여러 번 내려치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서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 지금 침입을 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했던 그 금은방뿐만 아니라 1시간 전에 다른 곳에 금은방을 침입을 했었어요. 어머나! 거기는 유리가 강화유리가 아니었는지 깨고 들어가서 침입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요즘 이제 금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분이 퇴근하시면서 모두 다 금들을 금고에 집어넣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진열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네. 1시간 후에 저곳에 갔는데 또 유리가 깨지지 않아서 결국은 침입을 못하고 돌아가는 어설픈 도둑이었습니다. 아, 예, 왜 이제야 어설픈 도둑이라고 한지 이제 이해가 딱 되는데, 아니 근데 금은방 두 곳이나 갔는데 허탕친 저 도둑,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말 진짜 절로 나옵니다. 이 20대 남성은 하룻밤 사이에 금은방 두 곳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어설픈 범행으로 돌반지 하나 훔쳐가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경찰은 인근 상가에 몸을 숨긴 이 피의자를 15시간 만에 붙잡았고 피의자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니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안 훔친 게 아니라 두 건 다 못 훔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수예요? 미수에는 종류가 중지 미수가 있고 장애 미수가 있는데요. 중지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만두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이럴 땐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임의적 감면, 감형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도 자체가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아까 보세요. 첫 번째 본 영상 보면 강화유리를 막 깨려고 있는 힘을 다 한 거잖아요. 절대로 법이 용납하지 않을 거요. 정말로 벌 달게 받고 반성하길, 개과천선하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